예. 예.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트리즈 네, 마스터 여기 등록 104번이고 송 교수님 몇 번이시죠? 네. 100번인가? 저희 아무튼 제가 할 때 많이 도움 주셨는데 아무튼 트리즈 마스터가 지금 현재 110번까지 지금 예,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드리지만 저도 이제 공학 박사긴 하지만 박사는 이 해운대의 모래만큼 많다고 하지만 월드와이드하게 트리즈 마스터는 지금 굉장히 10명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숫자 200하고 100은 뭐냐면 제가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에 있으면서 과제, 컨설팅을 했던 숫자가 한 200건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100은 뭐냐면 제 이름으로 추론한 그 다음에 등록에 가까운, 그러니까 등록한 특허만 따지면 한 100건이 조금 안 되는데 이제 뭐 USPTO라든지 어떤 그런 거 그래서 트리즈 관련돼서 사례와 특허를 이렇게 좀 도출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존에 연구했던 이제 삼성전자라는 분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생활가전이라든지 TV,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휴대폰,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 프로덕트를 동시에 이제 다루는 공간이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분야를 접할 수 있었던 게 큰 장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하이닉스 쪽에서 오신 분들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이 매크로하고 마이크로한 분야를 각각 다루는 여러 가지 그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특히나 이 마이크로한 어떤 분야를 다루는 분들이 모델링이라든지 트리즈라든지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좀 특화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리즈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도구들이 있고 실제 리얼 프로그램을 하면서 리얼 솔루션까지 가는 여러 가지 이런 힐 모델을 얘기하면서도 다양한 도구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다양한 도구들을 다루는 과정 중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처음에 그 트리즈를 얘기할 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네, 프로그램 데피니션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이 문제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인식을 하는 주체, 그 다음에 공간, 시간, 정보,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따지면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데피니션을 하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틀리게 데피니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면 다 다르게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는데 트리즈에서는 이런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에서 가장 베이직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기능 관점에서 펑션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게 어찌 보면 시스템. 저는 이제 트리즈를 항상 얘기하는 게 트리즈를 랭귀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사람하고 심리학자들은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물을 생각해 보시면 동물 우리 뭐죠? 강영국 같은 뭐 그런 분 보면 동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행동을 관찰해요. 동물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그러면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화할 수 있는 랭귀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트리즈는 어떤 그런 시스템 혹은 프로블럼과 대화할 수 있는 랭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 그리고 그 랭귀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업리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형태가 트리즈에서는 기능이라는 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젠3가 됐던 아이데이션 트리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분파, 이렇게 개파들이 있지만 결론은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할 때 툴이 있고 얘가 어떤 오브젝트의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 오브젝트가 프로덕이 되는 이런 과정. 얘가 이제 이 오브젝트가 프로덕이 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프로덕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초기에 있던 이 오브젝트가 어떤 툴에 대한 액션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의 오브젝트, 즉 프로덕이 되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프로블럼 모델,
형성이 되고 솔루션 모델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기능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능이 뭐냐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상, 오브젝트의 어떤 특성 혹은 피처를 변화 또는 유지시키는 작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어서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작용을 일으키는 피처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관점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처 트랜스퍼라고 해서 우리 트리즈에서는 이제 다뤄지고 있는 보통 레벨 3 교육에서는 보통 피처 트랜스퍼를 이게 다루게 되는데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라고 하는 게 뭐냐? 피처 트랜스퍼에서 결국은 특성, 속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엔티티 혹은 대상을 구분하는 인식의 카테고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대상을 다른 사물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카테고리화되는 부분이 피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자가 결국은 이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쉐입이라든지 스멜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사과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과의 그 특성,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과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던져주면 이런 피처를 가지고 이런 밸류를 가지고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트랜스퍼는 뭐냐? 자, 트랜스퍼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어떤 무언가를 이송 전송하는 행위 혹은 특정 대상 혹은 그게 이제 물건이 됐든 정보가 됐든 사람을 주고받는 행위를 트랜스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처 트랜스퍼라는 게 뭐냐? 네. 트랜스퍼의 기본적인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그 노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과 암말과 그 당나귀 사이의 어떤 그 작종인데 이제 어떤 그 크기는 말보다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이 생김새는 당나귀를 좀 닮았는데 특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장점이 보면 뭔가 기후에도 잘 견디고 힘도 세고 그래서 이런 잡종 강세를 얘기할 때 이런 이종교배를 할 때 이 노새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내재 같은 경우는 어떤 집돼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번식력과 그 다음에 멧돼지가 갖고 있는 강한 생명력을 두 개를 교배해서 뭔가 이제 좋은 걸 더 나은 어떤 제품을 만들려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트랜스퍼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피처 트랜스퍼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떤 대안 시스템이 연관된 피처를 분석해서 기준 시스템의 전이하고 합성하여서 더 개선하는 방법론이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보게 되면 기준 시스템이 있고 대안 시스템이 있으면 기준 시스템이 대안 시스템 대비해서 더 나은 특성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신 뭔가 대안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점, 즉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더 나은 어떤 우위를 갖는 그런 특성치를 트랜스퍼하는 과정이 피처 트랜스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피처 트랜스퍼를 배우면 이렇게 이제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 4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쟁 시스템을 탐색 및 선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시스템과 대안 시스템을 선정한다. 세 번째, 기준 시스템 및 대안 시스템을 분석해서 관련 피처를 파악한다. 네 번째, 파악된 대안 시스템 피처를 기준 시스템에 전이화된 방법을 모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너무 좀 오버롤하고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그 실제 엔지니어들이 접근하기에는 그 정확도 어떤 구체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런 절차를 좀 더 세분화하고 뭔가 피처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그 구체화된 그 방법과 사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구현 원리는 다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CRT라든지 LCD라든지 보통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디스플레이를 하는 디바이스라고 하지만 그걸 구현하는 원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경쟁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경쟁 시스템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수한 시스템 그게 기능적으로 우수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미 내가 커런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내가 기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대한 시스템은 기준 시스템 대비해서 더 낫다기보다는 경쟁 우위 요소에 있는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쟁 시스템이다. 즉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모든 과정에서는 기존 시스템이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특정한 우위 요소가 있어서 그 우위 요소에게서는 이거를 트랜스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대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대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우위 요소를 트랜스퍼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개선한다 하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처 트랜스퍼로 이제 보통 접근할 때 이제 그 경쟁 시스템, 그 다음에 대안 시스템, 그 다음에 기준 시스템을 이렇게 정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쌍대 비교 형태로 쌍대 비교를 해서 이제 어떤 페어들 형태의 비교 방법으로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그건 너무 좀 일반적이다. 그래서 샘플하기 때문에 샘플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어떤 세계를 가진 아이에게 어떤 이벤트를 해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후보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선택하는 어떤 선택 기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 있는 기준 시스템과 의미 있는 대안 시스템을 선정할 거냐 이런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어떤 이런 경쟁 시스템을 쭉 나열을 하고 이 경쟁 시스템에 대한 비교 요소를 쭉 나열해서 각 비교 요소가 갖고 있는 가중치를 합계가 1이 되게끔 해서 각각의 그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결국 이것과 이걸 합의해서 서메이션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어떤 여기서 보면 레스토랑이라는 게 7점으로 가장 점수가 좋죠. 대신 얘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다 좋은데 유일하게 놀이공원이 갖고 있는 추억에 대한 즉 놀이공원에 가면 아이가 어떤 추억이 뭐 불꽃놀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얘가 어떤 기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훨씬 더 일반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 대비해서 이런 추억이 있어서는 좋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놀이공원이 갖고 있는 이런 추억이 갖고 있는 피처를 얘를 이쪽으로 전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벤치마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피처 트랜스퍼에서는 이 쌍대 비교 형태로만 그냥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앞에 있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이런 좀 사전 프로세스가 좀 생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이 트랜스퍼를 얘기할 때 기능 전이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밍을 할 때 기능 전이를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어떤 A와 B와 C가 있을 때 B라고 하는 어떤 요소를 트리밍을 하게 되면 A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의 어떤 그 요소들을 다른 그 기능이 전이를 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능을 전이한다는 것은 기존의 연결을 버리고 새로운 연결을 의도적으로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연결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되는데 아 그래요? 많이 됐어요? 조금 허용을 해주겠습니다. 앞에 일이 일찍 끝내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피처 트랜스퍼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어떤 이런 선행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시밀러 바운더리에서의 어떤 알터너티브 시스템,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이종 시스템에서의 알터너티브 시스템에 대해서는 포스, 그 다음에 뭔가 코어 프로그램에서는 기능 요소가 RC, 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선 절차를 위해서는 가장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준 대안 시스템을 분석해서 특성을 파악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선행적인 요소고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 의견을 선택하고 요인을 분석하고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 거기에 연관된 구성 요소를 파악해서 해당 구성 요소의 기능을 파악해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요소고 피처를 파악하고 전이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거를 절차를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 형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례를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 시스템과 대안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대안 시스템이 갖고 있는 피처를 내가 필요한 형태로 보면 기능적인 영역에서 물리적 영역으로 어넬로지를 할 건지 유출할 건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자,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뭐 여기 하이닉스 있는 분들은 반도체를 워낙 잘 아시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퍼에 텅스텐 같은 그런 그 금속 막질을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지상에 웨이퍼의 엣지,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끝단 1mm를 보통 익스트림 엣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10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끝단에는 어찌 보면 이 대포가 되면 안 돼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그 칩을 끝단까지 다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익스트림 엣지 이 안쪽까지는 산포가 충분히 잘 나오면 좋겠죠. 근데 여기 끝까지 여기 이 베벨 대포라고 하는 이 대포가 생기면 그 대포가 후공정에서 이 어떤 파티클 요소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존에는 이런 대포를 어떤 그 산포 관리 위해서 링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지금은 한 여러 가지 링을 이게 지금 제가 한 4, 5년 전에 이제 했다는 그런 과정인데 아무튼 이런 다양한 링을 쓰고 있는데 그 링마다 어떤 이런 그 요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특허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차마 이렇게 지금은 경쟁사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은 약간 파란기가 없지 않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특허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샤워헤드가 있고 샤워헤드에서 이제 이런 그 가스가 리액터로부터 해서 이제 이런 반응 가스가 이렇게 쭉 나오면 웨이퍼에 이 가스가 이제 안착이 되면서 이 막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끝단에서 형성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포 관리를 위해서 끝단에 보면 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엣지 링이라고 하는 링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링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백사이드 피스라고 해서 이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스를 통해서 가스와 링을 통해서 위에서 분출되는 그런 반응 가스의 어떤 그 산포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있는데 이런 타입과 이런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과 이 타입이 각각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A 타입은 산포는 되게 잘 나와요. 근데 배열 증착이 되는 문제거든요. 대신 B 타입은 증착은 확실히 막을 수가 있는데 산포가 너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 과제를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문제가 모순이 극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모순이 있으면 뭐 써라? 조회수를 써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사장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야 이거 모순 아니야? 야 그럼 모순은 뭐 해야 돼? 트위지예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했던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시크니스가 이렇게 보이면 이 레벨 관점에서 이렇게 쌓이고 있고 이렇게 쌓이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끝단에 이렇게 그 대포가 안 쌓이죠. 대신 산포가 안 나와요. 근데 얘는 끝단에 쌓이는데 산포는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IFR의 어떤 그 형태는 뭐냐면 끝단에는 안 쌓이면서 1mm를 근거로 해서 이게 딱 이런 산포를 관리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게 IFR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대포의 형태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FL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일단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능 분석도 했고요. 공부는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A타입이 갖고 있는 장점과 B타입이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이 장점 요소를 이쪽으로 정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은 왜 그러면 이쪽 베이스 시스템은 3폰은 좋은데 레벨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 알터너티브 시스템은 3폰은 안 좋지만 레벨이 안 생기는 좋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왜 레벨이 안 생길까라고 하면 그 좋은 요소가 그 이유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형태, 그 다음에 그의 기능, 그 다음에 그의 피처를 뽑아내서 그 피처를 트랜스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를 이렇게 바꿨어요. 심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즉, 백사이드 가스가 처음으로 이 메인 가스를 만나는 그 지점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해서 저희는 스테그넌트 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어떤 백사이드 가스가 하는 그 기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이런 형태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머릿속에서 모델링을 했어요. 머릿속에서 모델링을 했고 그 모델링한 거를 줬고 제일 먼저 했던 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제 머릿속에서 했던 그 모델링하고 거의 유사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평가를 해서 실제로 이걸 만들었어요. 링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더니 시뮬레이션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자. 그게 이 과제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요소들을 좀 검토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요소들을 반영한 형태로 했던 거였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저희 특허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실제로 A타입과 B타입이 이런 영상으로 나와요. 근데 저희가 만든 MPR이라고 하는 링을 만들었더니 지금 보시면 해결하려고 보이죠? 이런 영상. 아까 제가 처음에 IFR이라고 했던 그런 유사한 형상의 어떤 그 커브가 나타났더라. 이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뭐 이런 다양한 좋은 효과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하나가 좋아지고 다른 하나가 나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결론은 이 엣지 산포도 오히려 개선이 되면서 증차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이 진짜 트윗에서 얘기하는 두 개가 다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었다. 예, 이제 정리해 주시죠. 정리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